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기기제조법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가 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2장부터 각 챕터별로 실전 연습 문제라고 해가지고 적게는 10대 문제, 많게는 뭐 2, 30문제씩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물론 이제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설을 참고해서 앞에서도 내용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 풀어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고요. 각 챕터별로 우선적으로 나오는 이런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 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뭐 연습 문제가 없고, 그래서 2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실전 연습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장 연습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각 챕터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거의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조금씩 좀 변형시킨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2장 연습 문제 중에서 먼저 2번을 보겠습니다. 목형의 중량이 3톤. 목형의 중량. 3톤 주어졌어요. 3톤. 3톤이 아니라 3뉴턴. 3뉴턴. 이렇게. 비중이 0.6인 적송일 때. 나무의 비중이요. 나무의 비중이 0.6이다. 주철, 주물의 무게는 약 몇 뉴턴이냐 그랬어요. 주철, 주물의 무게를 구하라. 뉴턴으로 구하라 이거죠. 뉴턴으로 구하라. 단 주철의 비중은 7점이다 그랬어요. 주철의 비중은 S로 놓겠습니다. 7.15에서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조가공이죠, 지금 주조가공. 주조가공 시 지금 목재와 주물과의 비중과 무게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비중의 의미로부터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비중의 의미로부터 정리하면 돼요. 목재의 비중, SP로 났어요. 목재의 비중은 1atm 4도씨 상태의 물의 무게분의 목재의 무게로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제 주철의 비중은 주물이 지금 주철이라고 했으니까 주철의 비중은 물의 무게분의 주철의 주물의 무게로 해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거를 나눠버려 이렇게. 나눠버리면 물의 무게는 동일하니까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S분의 SP는 WS분의 WP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0.6 나누기 7.2는 주물의 재질이 주철인 주물의 무게분의 목재의 무게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목재의 무게가 3뉴턴이다 그랬어요. 3뉴턴. 3뉴턴 집어넣고 계산기 눌러주면 되겠죠. 3 곱하기 7.2 나누기 0.6 하면은 주물의 무게가 나옵니다. 단위는 뉴턴으로 나오겠죠. 지금 목재의 무게 단위가 뉴턴이니까 주물의 무게 단위도 뉴턴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네. 공식을 고르는 문제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공식을 고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이런 계산형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문제 3번을 봅니다. 주물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랬어요. 주물자를 선택할 때. 주물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주조 가공을 할 때 샘물이 굳어서 제품이 되는 건데 샘물이 굳으면서 높은 온도의 샘물이 굳으면서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샘물의 재질, 즉 그 주물의 재질에 따라서 수축 정도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수축 여유를 고려해서 주물자를 만들고 그 주물자를 가지고 그린 도면을 뭐라고 그랬어? 현도라고 그랬죠. 현도. 이렇게 해서 주물자를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주물의 재질이 되겠죠. 주물의 재질. 4번에 주물의 재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주철 같은 경우에는 1m에 대해서 수축 여유가 한 8mm 정도, 평균 8mm 정도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철의 1m에 해당되는 주물자의 크기가 몇 밀리미터냐? 그러면 1008mm다 이렇게 봤죠? 그것도 한 번씩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봅니다. 주물사 시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주물사의 구비 조건에서 정리를 했었죠. 적당한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통기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성형성이 좋아야 되고 내화도가 높아야 되고 열전달이 잘 돼야 되고 열전달은 불량해야 되겠죠. 보온성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주물사의 그 구비 조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주물사로서 적당한 조건을 갖고 있느냐를 테스트해야 하는 시험이 주물사 시험법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물사 시험법에는 강도 시험법, 통기도 시험법, 그다음에 접착력 시험법, 입도, 내화도 시험법 등이 있죠. 그래서 1번 통기도, 2번 내화도, 3번 접착력을 너무 또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점토를 많이 첨가시켜야죠. 주물사에 점토를 많이 첨가시켜야 되지만 점토 양이 많으면 잠결력은 좋지만 통기도가 불량해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첨가를 시켜줘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4번의 피로시험은 기계적인 시험법이죠. 피로시험은 기계적인 시험법이에요. 재료에 인장하중, 압축하중, 인장하중, 압축하중을 번갈아 가하면 이렇게 인장압축 재료에 인장압축 번갈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료는 어느 순간에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인장과 압축, 반복된 인장과 압축 하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최대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응력값을 피로 응력이다 이렇게 하죠. 피로 강도. 그와 같은 시험법을 이제 피로 시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로라고 하는 표현은 반복 하중에 대한 재료가 견디는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계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주물사 시험과 관련이 없고 이건 기계적인 시험법이죠. 기계적인 시험법. 자, 그러니까 4번에서도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그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목형 제로로서 목재에 대한 특징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목재에 대한 특징. 목재를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수축이다. 수분이죠, 수분.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목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목재 속의 수분이 증발을 해요. 그죠? 증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그 목형 재료를 선택을 할 때는 수분이 없는 거, 수분이 거의 다 제거된 그런 목재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또 수분을 없애야,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패되고 그 다음에 또 병충해가 생기고 무겁죠. 증발하면서 변형이 수반이 되죠.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히 제거된 이런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목재에 대한 특징 설명 중 틀린 것 골라라. 1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나무인데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그죠? 목재, 목형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형 사형을 만들 때 지금 목형을 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한 번 사용한 목형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한 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은 한 번 사용한 그런 목형은 다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열의 불양도체고요. 팽창 계수가 작아야 한다. 높은 온도에 대한 열의 전도가 클 수가 없죠. 나무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양독체라는 표현은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팽창 계수가 작아야 열에 대한 변형이 적을 거 아니야, 그죠? 가공이 용이해야 한다. 나무는 충분히 뭐 칼과 같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가공이 잘 되는 이런 재질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제거해 줌으로써 목재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목재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서 목형 재료로서 목재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거, 부적당한 거 골라라. 그러면 1번이 좀 더 다른 보기보다도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번 골라주는 게 맞을 거고요. 그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왁스와 같은 재료로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주영제를 부착시켜 굳힌 후 왁스 그러니까 1번 원심 주조법, 2번 인베스트먼트 주조법, 3번 다이캐스팅, 4번 셀 주조법 하니까 뭘 골라야 돼? 비철, 금속, 즉 비금속도 그 모형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왁스나 파라핀 같은 걸 사용하는 특수 주조 가공법이 뭐야?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이죠.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주조법. 물론 이제 왁스만 보고 인베스트먼트 주조법 뭐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문제를 충분히 보는 게 좋겠죠. 모형을 만들고 왁스와 같은 재료로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주영제를 부착시켜 굳힌 후 가열하여 왁스를 녹여서 자, 목재는 나중에 빼내야 되잖아, 그죠? 목형은 주영 제작 시 나중에 빼내야 되지만 왁스는 빼낼 필요가 없죠. 뜨거운 그 샘물에 왁스는 녹아내리기 때문에 주물사 안으로 왁스는 쫙 퍼져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왁스를 녹여서 제거하고 여기에 샘물을 주입하여 주물을 만드는 방법,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이다 이거죠. 지물의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깨끗하며 복잡한 현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주조법이다. 그래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주조법 하면은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원심 주조법은 뭐야? 고속으로 300에서 3000 rpm의 주영을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주물 내부에 구멍이 형성이 되죠. 즉 그 중공형 주물을 파이프와 같은 또는 실린더 라이너와 같은 그런 그 제품을 만드는데 적당한 주조 방법이 뭐야? 원심 주조법이었고요. 3번의 다이캐스팅은 사형이 아니라 금형을 사용하는 주조 가공법이죠. 다이캐스팅. 금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샘물을 주입을 시켜서 균일한 단면이 깨끗하고 치수가 정확한 제품들을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가공 방법이 다이캐스팅 방법입니다. 그리고 셀 주조법은 금형의 열 경화성 그런 재료의 그 금형의 사형 모래를 씌워가지고 만든 주용을 가지고 주조하는 가공 방법이 셀 주조법이죠. 7번에서는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을 2번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을 보면은 주물의 일부분에 불순물이 집중하여 석출되든가 가벼운 부분이 위에 뜨고 무거운 부분이 밑에 가라앉아서 굳어지든가 또는 처음 생긴 결정과 후에 생긴 결정의 배합이 달라질 때가 있다.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샘물 중에 불순물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불순물과 샘물과의 비중차 때문에 발생이 될 수 있는 편석, 그 결함이 뭐야? 편석이죠. 중력 편석입니다. 중력 편석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주물의 일부분에 불순물이 집중하여 석출되든가 불순물이 뭉쳐갖고 샘물이 굳어서 굳어지는 부분과 불순물이 굳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기든가 가벼운 부분이 위에 뜨고 무거운 부분이 밑에 가라앉고 비중차죠. 비중차. 이 비중차 때문에 발생되는 그 주물의 결함이 뭐야? 편석입니다. 편석. 그죠?
1번 편석을 골라주면 되겠고 2번의 변형이라는 표현은 관계없는 표현이고요. 문제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 3번의 기공이라고 하는 결함은 뭐야?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뽀글뽀글 끓는단 말이죠. 뽀글뽀글 끓는 상태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그 기포가 샘물 상부로 올라와서 샘물 상부 위로 올라와서 배출이 돼야죠. 그렇지 않고 기포가 샘물 내부에 잔재한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그게 바로 기공이 된단 말이죠. 가스가 외부로 충분히 배출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런 이제 주물의 결함이 기공이고요. 수축공은 샘물이 부족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샘물이 굳으면서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부분적으로 표면에 샘물의 부족 현상 때문에 샘물의 표면에 이제 홀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결함을 수축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결함이 더 있죠. 균열이라고 하는 결함이 있죠. 균열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굳을 때 온도차 때문에 발생이 되는 열응력 때문에 균열이 가는 이런 이제 그 결함이 균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편석이 되겠죠. 편석. 그래서 8번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11번에 보면 주물사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주물사의 구비 조건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거의 매번 나올 정도로 한 2, 3년간은 매번 나올 정도로 자주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주물사의 구비 조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형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통기성도 좋아야 되고 열 전달률은 불량하면서 보존성은 커야 되고 적당한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내 화학성, 내화성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고 틀린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틀린 거. 구비 조건과 관련이 없는 거. 1번 양호한 열 전도성. 열 전도성 불량해야 된다 그랬죠. 열 전도성이 좋으면 뭐야? 샘물이 뜨거운 그 샘물이 흘러 들어가서 외부로 다 열이 금방 빠져나가면 그 나중에 흘러 들어가는 샘물과 처음에 초기에 흘러갔던 샘물과의 그 굳는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빨리 굳으면 그만큼 그러니까 그 굳는 속도가 틀리면 뭐가 달라져? 경도가 달라지게 돼요. 제품의 경도, 강도가 균일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 전도성은 보온성이 좋아야 되니까 열 전도성은 나빠야 된다는 거죠. 불량해야 된다. 양호한 열 전도성 이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성형성, 내화성, 통기성 좋아야 되겠고. 다음 12번 라이저의 목적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라이저 또는 앞탕 이라고 해서 샘물을 부면은 가스가 배출이 되고 또한 이제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대기 중에 공기가 따라 들어가죠. 따라 들어가서 공기 입자와 배출된 가스 입자들이 주형 내부에 어떻게 그죠? 주형 내부에 뜬 그 상부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대로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요 가스를 외부로 배출해 줘야 되는 구멍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또한 수축하면서 샘물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샘물이 부족한 부분에는 샘물을 주입하는 또 주입구가 있어야 되겠죠. 라이저의 주입 역할은 그거죠. 샘물을 주입해 줌으로써 sem물이 부족한 부분에 샘물을 부족해 줌으로써 압력을 부과하고 자,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라이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저의 목적과 관계가 가장 먼 거. 1번 주물의 흔들림을 방지한다. 관계 없죠. 주물의 진동과는 관계 없습니다. 2번 수축으로 인한 샘물의 부족을 보충한다. 3번 주용 내의 공기 및 가스의 배출을 한다. 4번 주물 내의 기공, 수축성, 편석을 방지한다. 불순물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런 또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스가 배출이 되니까 기공을 막을 수가 있고 샘물이 부족한 부분에는 샘물을 주입을 해주니까 수축공을 없앨 수가 있죠. 이런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라이저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림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 없다. 1번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이캐스팅 주조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다이캐스팅 8번에서 7번에서 한번 말씀드렸네요. 그죠? 다이캐스팅은 주형이 금형이다. 금형. 금속으로 만든 주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형에 고속으로 샘물을 주입해 가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공 방법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은 용융금속을 강철로 만든 금속 주형 중에서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압입하는 방법이다. 고속 금형이니까 고속 고압에 주물을 주입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형은 모래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고압으로 주물을 집어넣으면은 모래가 사형이 모래가 강도가 적당한 강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모래에다가 손 집어넣고 다져서 두꺼봐 헌집 세집다오 해서 두꺼비 집을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 내부에 샘물을 고압으로 주입을 하면은 뭉개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금형이기 때문에 고압으로 샘물을 주입을 하더라도 안전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자 한 거고 1번은. 2번은 금속형의 주성분은 크롬 몰리브덴 바나듐 강철이다 그랬습니다. 금형의 주성분은 크롬 몰리브덴 바나듐 강철이다. 합금강이죠. 합금강. 맞고요. 제품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고 또한 두께가 얇은 중량을 가볍게 할 수가 있다. 금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균일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표면이 깨끗한 균일한 제품을 다량 생산할 수 있다. 사용을 한번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더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주물을 끄집어내면서 사용은 어떻게? 사용으로 만든 주형은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금형은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이 깨끗한 이런 제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4번은 주철관, 주강관, 실린더, 라이너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런 이제 파이프를 제조하는 주조법은요, 원심 주조법이 좋아요. 원심 주조법. 그러니까 다이캐스팅 제품으로는 적당한 예는 아니죠. 16번은 4번을 골라주는 것이 답이 될 거고요.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목형의 종류 중 대형이고, 대형 목형이다 그러면 뭐야? 골격 목형이겠다. 딱 벌써 이제 답이 나오죠. 그죠? 골격 목형이겠다. 골격 목형은 뭐야? 주뼈대는 나무고 잔잔한 가지들은 뭐야? 비금속 재료로 왁스라든가 뭐 이런 비금속 재료를 만든 목형이 바로 골격 목형이죠. 그래서 목형의 종류 중 대형이고 제작 수량이 적은 주물에 재료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골격만 목재로 만든 것. 골격 목형 딱 골라주면 됩니다. 1번의 코어 목형은 코어 제품은 파이프와 같이 속이 비어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목형이 코어 목형이죠. 코어 목형 사용할 때는 뭐를 함께 사용해야 돼? 돌기부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놓는 코어 프린트라고 하는 거를 같이 사용해 줘야지 되죠. 부분 목형. 완제품이 아니라 일부분만 만들어서 주물을 만들고자 하는 목형이 부분 목형이야. 대표적인 게 뭐야? 프로펠러, 기어 이런 거죠. 프로펠러나 기어는 그 4분의 1만 제작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 완제품을 그 제품과 동일하게 목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기어나 프로펠러와 같은 이런 제품들은 그런 경우는 부분 목형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글귀 목형은 직경이 작으면서 곡선을 갖고 있는 그런 그 파이프를 단면적이 일정하면서 구분 파이프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목형이 극기 목형이죠. 극기 목형. 문제에서는 골격 목형을 골라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공기 통과량
공기 통과량 Q가 2000cc다. cc는 센티미터 3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부피의 단위고요. 통과 시간 T는 15분이다. 수주의 압력차는 10mm. 10mm고요. 10mm가 수주니까 뭐겠어? 수주. 물로 봐야 되겠죠? 물로 봐야 돼. 10mm 아쿠아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아쿠아. 이렇게. 10mm 아쿠아. 압력의 단위는 10mm 아쿠아. 이렇게 봐야 되겠고. 시편의 지름 D는 50mm. 시편의 지름 D는 50mm. 50mm. 이렇게. 예. 시편의 높이 H는 50mm네요. 이것도. 시편의 지름도 50mm. 높이도 50mm. 통기도를 구하라. 통기도 K는 얼마냐? 센티미터 퍼 미닛이다. 그럼 통기도를 구하는 표현식이 어떻게 됐어? PAT분의 QH죠. 통기도 K는 PAT분의 QH로 해서 통기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와 같이 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요, 이 계산형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계산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와.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 설비기사는 계산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한 문제 정도가. 그러니까 뭐 그 한 문제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뭐 통기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그 나올 확률은 좀 낮다는 얘기죠. 나온 적은 물론 있지만 낮아요. 반면에 이제 기계설계 기사나 건설기 설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죠. P는 압력입니다. 시험편에 가하는 압력이니까 10mm 아쿠아. 센티미터 퍼 미닛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쳐야 되겠죠. 10mm 1cm입니다. 곱하기 A 면적 직경이 50mm 5cm죠. 4분의 파이 곱하기 5cm 5의 제곱 곱하기 T 시간 미닛 그대로 들어갑니다. 15분 그대로 들어가죠. Q 2000cc면 센티미터 3승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2000 그대로 들어가요. 곱하기 H 50mm니까 5cm 5 해서 계산하면 센티미터 퍼 미닛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공식 고르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PAT분의 QH 통기도 센티미터 퍼 미닛 단위 시간당 공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느냐 1분에 몇 센티미터 공기가 통과하느냐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게 통기도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4cm per minute이 나올 거다. 그 다음 25번. 주물 제작 과정에서 목재의 수축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목재가 수축하는 이유는 뭐야? 수분 때문에 그런 거죠. 수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골라주면 되죠. 3번을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 27번. 주물이 500 곱하기 500mm 각재다. 주물이 500 곱하기 500mm 각재예요. 각재. 예. 샘물 아궁이의 높이가 100mm다. 샘물 아궁이의 높이가 100mm. 주철의 비중량 감마로 놓죠. 주철의 비중량 감마는 7200kg per 미터 3승일 때 상형을 들러 올리는 힘은 얼마냐? 즉 압상력 구하라 이거죠. 압상력 P를 구하라. 보기를 보니까 킬로그램으로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주철의 비중량 감마가 7200kg per 미터 3승이야. 그러면 킬로그램 매스야, 킬로그램 포스야. 비중량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때 킬로그램은 뭐야? 킬로그램 포스죠. 그래 압상력 힘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킬로그램 포스 구하는 거야. SI 단위면 비중량의 단위가 뭐로 주어져야 돼? 뉴턴 퍼 미터 3승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압상력은 뭐 뉴턴으로 구하라 아니면 킬로 뉴턴으로 구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은 이제 압상력을 구하는 식. 감마 HA. 예? 유체역학에서
기계설계 기사나 건설계 설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유체과 공부할 필요 없죠. 자격증 딸 때 필요 없다는 거야. 뭐. 전공자로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전압요과하는 표현과 이제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제 감마 HA로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감마 HA. 이렇게. 감마는 주물의 비중량, 샘물의 비중량이죠. 주물의 비중량, 샘물의 비중량. H는 샘물바지로부터 주물 상단까지 높이. H. A는 위에서 바라본 주물을 위에서 바라본 수상 면적이라고 그랬어. 수상 면적. 자, 감마 7200 그대로 집어넣어. 7200 곱하기 H 100mm 메타로 고쳐야 되겠죠. 0.1m 곱하기 면적 500 곱하기 500의 각재였으니까 단면은 500 곱하기 500이겠죠.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0.5 곱하기 0.5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포스로 나오겠죠. 킬로그램으로 떨어져. 7200 곱하기 0.1 곱하기 0.5 곱하기 0.5 해서 계산하면 180kg 이렇게 떨어지니까 2번 답을 선택해 주면 되고, 여기서 뉴턴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1kg 포스는 9.8 뉴턴이니까 9.8을 곱해줘야죠. 9.8을 곱해 놓으면 뉴턴. 나누기 1000 하면, 즉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나누기 1000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킬로 뉴턴. 이렇게 됩니다. SI 단위로 구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비중량이 뉴턴/m 3승으로,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표준 중력가 속도, 밀도 곱하기 표준 중력가 속도로 구하죠. 아이고. 밀도 곱하기 중력가 속도로 해서 비중량을 표현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밀도가 주어지고 표준 중력가 속도는 9.8 메타/세컨 제곱이니까 밀도를 주어지고 비중량을 구해서 압상력을 구하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밀도 곱하기 표준 중력가 속도, 비중량 감마는 밀도 곱하기 표준 중력가 속도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 주어지면 또 비중량을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자,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 기공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공방지법. 기공이 왜 생기냐 이거지, 기공이.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샘물이 높은 온도에서 뭐 주철 또는 구리 같은 경우에 용입점의 온도가 얼마야? 1000도씨가 넘어, 1000도씨가. 흘러 들어가면서 뽀글뽀글 끓면서 흘러 들어갈 때 그때 기포가 터져서 가스가 배출이 되죠. 그 가스가 외부로 충분히 배출이 되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공이라고 하는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을 곤란할 때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라. 기포가 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답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뭐 1번은 샘물 주입 온도를 필요 이상 높게 하지 말 것. 샘물의 주입 온도를 필요 이상 높게 하지 말 것. 2번 통기성을 좋게 할 것. 3번 샘물 아궁이를 크게 하고 또한 덧샘물을 불에 용융금속에 압력을 가할 것. 4번 주역 내에 수분을 많게 할 것. 일단은 그 감으로 찍어야죠, 감으로. 그죠? 감으로 찍어야 돼, 감으로. 이거를 뭘 외워갖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역 내에 수분이 많아요. 주역 내에 수분이 많으면 온도 그 수분이 어떻게 돼? 수분이 샘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수분이 어떻게 돼? 증발하겠죠. 높은 온도에 샘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내부의 수분은 증발을 해. 그럼 증발을 하면 그게 뭐야? 가스가 되는 거지. 그럼 가스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많아진 가스의 양을 충분히 외부로 배출하지 못한다면 이제 결함이 생기겠죠. 기공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기공이. 그런 측면하고 연결할 수 있으니까 주역 내의 수분은 가급적 없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없어야 된다. 일단 주역 내의 수분이라는 거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주물사 속의 수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물사 속에 수분이 많으면은 공기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통기성도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역 내에 수분이 많다는 얘기는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가스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면 기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딱 봐도 이제 감으로 답을 선택한다 라고 본다면 이제 4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자, 1번에 샘물의 주입 온도를 필요 이상 높게 해요. 샘물의 주입 온도를. 일단 샘물의 주입 온도를 필요 이상 높게 하면 뭐야? 그만큼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샘물이 뽀글뽀글 끓어. 우리가 물을 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을 끓이면 어떻게? 기포가 많이 생기죠. 그 기포가 뽀글뽀글 표면 위로 올라와서 그 표면을 박차고 가스가 된단 말이에요. 기치가 된단 말이죠. 그죠? 수증기가 되죠. 많이 배출이 돼. 그러니까 필요 이상 높이지 말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죠. 필요 이상, 샘물의 주입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충분히 배출을 하지 못하면 기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샘물 주입 온도를 필요 이상 높게 하지 말아라. 맞는 얘기일 거다, 이거지. 그다음 통기성을 좋게 한다. 통기성이 좋다는 얘기는 주물사 내부에 수분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죠. 적당하게 있다는 얘기. 통기성이 잘 돼야 구비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기성이란 말이에요. 통기성. 그러니까 통기성이 그만큼 좋으면 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또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면 또 증발도 이루어지죠. 수분의 증발도 이루어져요. 것들이 기포가 적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 가스가 적게 배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샘물 아궁이를 크게 하고, 그래야 샘물 아궁이를 크게 해주면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또한 기포가 발생할 텐데 기포가 터져서 가스가 배출이 될 텐데 그 가스가 어떻게 가벼우니까 위로 샘물 구멍 상부 쪽으로 이렇게 또 올라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샘물 아궁이를 크게 하고 또한 덧샘물을 불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불에 용융금속에 압력을 가할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오타인 것 같아요. 덧샘물을 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그 문맥이 매끄럽지 않죠, 그죠?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거로 봐서는 이제 오타로 봐야 되겠고요. 덧샘물을 부어 이러겠죠. 덧샘물을 부어 용융금속에 압력을 가할 거 이렇게. 그래서 부어가 맞을 것 같아요. 불에가 아니라 덧샘물을 부어 용융금속에 압력을 가할 거. 이렇게 해야 이제 문맥의 흐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조 가공에 관한 연습 문제까지 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3장 소송 가공에 대한 연습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